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하게 삽시다. 이 시간 진행의 이진섭입니다. 요즘같이 추울 때는요, 밖에서 일할 때 꼭 장갑 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말도 보통 때보다는 두꺼운 것을 신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칫 당연히 챙겨야 할 것을 깜빡하는 날에는 큰 낭패를 보기가 십상입니다. 오늘은 동상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한봉희 한의사를 전화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이 동상하면은 다 아시겠지만 의학적으로 동상이라고 하면 어떤 증세를 보이는 것을 말하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동상은 추운 환경에 노출된 신체 조직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의 혈액순환은 체온 유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우리 몸은 섭씨 15도 이하에서 피부에 가까운 혈관을 수축시켜 체온을 유지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나 환경에 오랜 시간 노출되면 혈관이 수축해 손끝이나 발가락 끝 같은 신체 말단 부에 공급되는 혈류가 감소하면서 조직이 손상되게 됩니다. 이것이 동상인데요. 동상은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신체 부위와 추위에 노출되는 손가락, 발가락, 귀, 코 등에서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체온이 낮은 부위가 귓볼이라고 하죠. 그래서 뜨거운 것을 만졌을 때 아 뜨거워 하면서 귓볼을 만지면 바로 뜨거움이 확 사라지죠. 우리 몸은 영하 2도씨 이하가 되면 얼기 시작하여 세포 내에 얼음 결정이 생겨 손상이 됩니다. 이 세포들이 정상 체온을 되찾을 때 세포가 터지면 추가 손상이 생기게 되고 또한 체액과 단백질이 손상된 혈관으로 새어나와 부종과 수포를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이 동상 때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네, 노출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가장 흔한 증상은 동상 환자의 75%가 무감각을 겪습니다. 초기에는 가벼운 건드림, 통증, 온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데 심하면 지각마비, 즉 무감각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조직이 부분적으로 손상될 때에는 간헐적인 통증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정상적인 감각이 느껴지고 따뜻하고 초기에 수포가 생기면 예후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혈성 수포가 생기거나 부종이 형성되지 않으면 예후가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상에 걸려서 얼음백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얼음백인 거 녹이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네, 가벼운 동상을 입었을 때에는 해당 부위를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데요. 중증의 동상을 입었을 때에는 응급실에 가라고 합니다. 응급실에 가면 섭씨 37도에서 42도씨 정도의 온수조에 피부가 말랑말랑해지고 홍조가 생길 때까지 동상 부위를 담가서 녹이게 됩니다. 대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때에는 상당히 통증을 심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진통제를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가 녹으면 혈액 응고 억제제, 항생제 등으로 치료하게 되고 그리고 동상 환자에게 젖은 옷은 벗기고 동상이 걸린 부위를 움직이거나 마찰을 하게 되면 조직이 더욱 손상을 입게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딱딱한 물건들은 조금만 힘을 가해도 부스러지거나 손상되죠. 인체도 마찬가지로 감각이 마비된 상태이고 또 온기를 준다고 비비는 과정에 2차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음 빼는 방법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녹인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다 보면 더욱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진짜 아는 거 다 동원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뭐 있으면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민간치료요법도 응급실 치료요법과 다르지 않은데요. 중증 정도의 동상인 경우 뜨거운 물 39도에서 42도씨에 30분 내지 60분 동안 담가두는 것입니다. 이 온도가 목욕탕 갔을 때
온탕 온도인데요. 그때 녹으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고 참을 수 있으면 참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정 견디기 힘들면 진통제 복용하셔야죠. 그 외에 동상이 걸린 부위를 눈으로 문지르거나 비벼서 마사지를 하는 것은 조직 손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절대로 금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상에 걸린 발이나 발가락으로 걷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상에 걸린 부위를 따뜻하게 했다가 다시 얼리게 되면 피해가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음료는 손실된 체액을 보충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뜻한 생강대추차, 인삼차 등을 마셔주시면 좋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극을 주지 말고 서서히 녹여라 이런 말씀 같은데 여러 가지 그 치료를 잘못해서 상태가 심해지는 경우는 어떤 겁니까? 동상 부위를 잘못 치료하는 경우는 얼어서 굳어 있고 감각이 없는데 언 것은 찬 것으로 녹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얼음찜질을 하는 등 다시 찬 것을 가져다 대는 것이죠. 그리고 동상을 입어 세포가 괴사되면 무조건 잘라내는데요. 이것도 잘못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치료를 잘못해서 상태가 가장 심각해지는 경우를 저는 절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손가락이 거의 절단된 상태로 더는 기능을 할 수 없을 것 같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는데 다시 재생되어 원상 회복된 사례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끊어진 신경을 다시 살리려는 시도와 연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동상에는 뭐 별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몸을 따뜻하게 하고 생강이나 계피가루 뭐 이런 거 장기간 복용하면은 좋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맞습니까? 아무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차를 장기간 복용하더라도 매우 낮은 기온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백약이 무효가 될 것입니다. 애초에 낮은 기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생강이나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냉기를 흩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상 환자를 거의 볼 일이 없고 특히 한의원에서는 볼래야 볼 수 없는데요. 겨울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날이 별로 없고 어딜 가나 난방이 잘 되어 있어 아무리 얇게 입고 나가도 추위에 떨 일이 없어서 동상 환자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에서는 동상에 걸리는 경우가 꽤 있었고 저도 중증은 아니지만 경도의 동상에 걸려 본 적이 있었으나 심각한 상태까지는 아니었죠. 난방이 어려운 북한에서 이 겨울에 동상으로 인한 고통이 걱정되는 계절입니다. 지금 심각한 기후변화로 미국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겨울에는 동상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동상과 관련해서 민간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있다면은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동상은 극한 날씨 조건에서 발생하는 신체의 부분적인 혈액순환 저하로 심각한 경우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의 창백함 또는 청백색의 변화, 점차적인 저림 또는 쓰림, 피부의 감각 손실 또는 마비, 심한 경우 부위별로 검은색 혹은 보라색 변색 등을 대수롭게 넘기지 마시고 바로바로 필요한 대책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장시간 동안 낮은 기온의 실내에서 일하거나 머무르는 경우 충분한 방안이나 보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기온이 낮은데 습도와 바람이 강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 고령자나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더욱 동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에 걸렸을 때 취해야 할 응급처치나 치료 방법 등을 미리 숙지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은 동상에 대해 서울에 있는 한봉희 한의사의 도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는 워싱턴에서 이진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